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중국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하든 별 관심도 없어요. 가기 전에 국정원의 국가기밀 누설을 자행한 국정원장을 냅두고 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진핑이가 무슨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겠어요. 언제 어느 때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대화록이 공개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별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는데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진핑하고 박근혜가 회담을 하고 나서 북한의 핵 문제, 물론 북핵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한 중국의 언급이 있다면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있다고 사기를 치는 일이 적발이 됐어요.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요. 리크창이하고 만나가지고 리크창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일관명확 확고하다. 조기에 육자회담을 재개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 이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라고 그러지 북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를 않아요. 왜? 중국은 말썽쟁이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중대한 무역 상대국인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원칙론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은 리크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희망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리크창이가 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는 그런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라는 말을 박근혜가 끌어냈다. 이런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이죠. 국제무대에서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는 신용 프로세스란 말도 있는데요. 정말 한심합니다. 박근혜 또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 즉 시진핑하고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중국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박근혜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안 한 얘기를 했다고 사기를 치는 것은 국경 문제예요. 나라 망신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창피를 어디 가서 호소할 겁니까? 박근혜가 중국을 가건 말건 별 관심 없지만은 하도 한심해서 한마디 합니다. 7월 1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팟빵 앱에서 국민TV 라디오 다운받으시면요. 언제든지 라디오 들을 수 있고 또 국민TV 라디오의 여러 콘텐츠가 팟캐스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별점 주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구독하기를 많이 하시면은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국민TV 라디오의 여러 콘텐츠들이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무료 콘텐츠입니다. 들으시면서 뭔가를 얻고 뭔가를 자극받고 그리고 뭔가 후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조합원에 가입하시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팟캐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팟빵 앱에서
그야말로 댓글 하나 달아주고 별점, 별표, 평점입니다. 평점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구독하기를 하면은 휴대폰에서 새로운 컨텐츠, 이제 팟캐스트에는 에피소드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면은 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개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는 한겨레신문이고요. 한겨레신문입니다. 뭐 경향신문도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 있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이후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는 종이 신문 매체로서는 한겨레신문이 제일 낫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때 마치 워싱턴 포스트처럼 그때 그 워터게이트는요 그때 뭐 CIA인가 FBI인가 무슨 고위 간부가 이른바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립 스트로트 발음이 안 좋네. 이게 사실 좀 매우 음란한 뜻도 있는데 립 스트로트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보를 했고 그것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기사가 됨으로써 실제 닉슨이 재선 때 조지 맥거번 후보에게 압승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선 5개월 전에 일어났어요. 선거에 전혀 영향을 못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수사하려는 특검에 대해서 CIA를 동원해가지고 CIA가 우리나라 뭐 국정원이에요. 수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사실을 은폐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그것 때문에 닉슨은 탄핵 직전으로 몰리고 곧 탄핵이 확실시 되니까 스스로 사임하게 됩니다. 지금 국정원 사태를 컨트롤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 태도를 보면요. 바로 닉슨의 그것과 정확하게 닮아있고 심지어는 일치합니다. 네, 국정원에 대해서 제대로 할 말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저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정원 사건은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박정희 독재라면은 뭐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연간 1조 원의 심지어는 직원 수가 뭐 10,000명에 가깝다는 그런 보도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조직이 4년 동안이나 조직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마저 개입을 해서 기어코 박근혜를 당선시켰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묵과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정치할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표창원 교수가 유력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합니다. 약간 하루 이틀 전의 일이긴 한데요. 표창원 교수가 한겨레신문 토요판 특집으로선 표창원의 재화벌 남재준에 대해서 비판한 이거는 길이 남을 명문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프린트해서 오프라인에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한 1,000만 뭐 인쇄해가지고 모든 가정에 다 한 번씩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지난 3월 강직한 참군인으로 군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정보원 개혁을 이끌어내주리라는 기대감 속에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했다. 그 뒤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불법 정치 선거 개입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동안 그는 침묵했다. 원세훈 국정원에서 불법 정치 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도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입건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와 이아무개 씨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도 조치도 없었다. 국내 정보기능 폐지 등 개혁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네, 그랬던 남재준이 배반의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배반의 핵폭탄이죠.
엄중한 적법 절차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될 남북 정상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입니다. 검찰의 판단이나 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가려지긴 하겠지만 남재준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고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재준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임명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 남재준이 전임자인 원세훈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대적인 계획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얼어 죽을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주군인 박근혜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결국 남재준은 국민의 신망과 군의 자존심, 명예보다 그가 모시는 죽음과 그를 비호하는 정당 패거리를 위해 헌법과 법률, 국가기관의 기본 사명을 팔아먹은 원세훈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표창원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재준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기밀 누설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가 벌인 행위의 파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NLL의 합법성 문제와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며 맹공격했다.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회담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한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 쪽에서도 심금을 털어놓는 대화는 꺼릴 것이다. 2002년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했던 대화 내용을 북한이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면 우리 정부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국익을 수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스스로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국익을 참담하게 훼손한 국가적 범죄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왜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까? 네. 남재준은 국익을 수호해야 할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서 스스로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의 명예와 이익이 아니죠. 박근혜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참담하게 훼손한 국가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왜 이런 돌출 행동을 했을까요? 표창원 교수는 이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단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경찰의 증거인멸과 허위 발표, 무마 압력 등이 속속 밝혀지면서 박근혜를 뽑은 선거의 정통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싶지 않았던지 정문원, 서상기 등 새누리당 의원 등을 필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문제를 제기하여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열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 맞다, 김정일에게 보고드린다는 등 굴욕적인 표현을 일삼았다는 등의 폭로를 감행합니다. 물론 다 사기로 드러나죠. 6월 20일 6.25 한국전쟁 발발 63주년을 다시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보수적 국민들의 애국가 반공, 보훈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적 특성을 노리는 한편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의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개가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직 때가 묻지 않은 남재준 원장이 총대를 메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 전후에 제기한 모든 주장과 발언들은 사후적으로 정당화시키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실제로 NLL을 포기하고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종북 세력이라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도죠. 그야말로 문명에 가까운 그런 독해력을 지닌 그런 집단의 의도가 국민들에게 먹히더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항상 민초들은 바보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이런 비상시국에는 작동하기 마련이죠. 표창원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곧 앞으로 이어질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원세훈과 남재준
그리고 김용판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진 세 명의 국가기관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무성, 권영세 등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여론조작 범죄 행위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조작 공직범죄, 허위조작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과 같은 야당에 대한 댓글 공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허위로 발표를 하죠. 12월 16일 날 대선을 사흘 앞둔 박근혜 그거 있는 대로 써먹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조작 공직범죄 그리고 남재준 원장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행위의 배경에는 결국은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이 정치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기관을 사병화하는 개인 병사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병화하는 한편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익을 저해한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역적이에요. 역적.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 정치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기관을 국정원을 사병화하는 한편 거기서 얻어낸 정상회담 대화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첨삭 가공해서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익을 저해한 역적들이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정황과 원세훈, 김용판, 남재준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속 시원하네요. 결국은 국정원 게이트는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야당 후보 등을 종북으로 몰고 그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마저 압력과 허위로 이건 황교안인가 무슨 법무장관이 한 겁니다. 압력과 허위로 왜곡한 사건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 내용까지 불법적으로 유출한 의혹에 관한 사건입니다. 국정원 게이트는 국정조사와 재판 등 앞으로 이어질 진상규명 과정에서 입증되고 확인될 것입니다. 지금 표창원 교수의 토협한 죄와 벌 남재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읽고 있는 이 방송은 아프리카 TV로 동시에 송출됩니다. 아프리카 TV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표창원 교수의 글을 계속 읽어봅시다. 이미 드러난 정황과 증거만 가지고도 종전에 발생했던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범죄 행위로 총칭할 수 있다.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역사를 바꾼 메카시즘 사태와 워터게이트 사건, 3.15 부정선거가 국정원 게이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네, 1950년부터 4년 동안 미국에서 내 손 안에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며 정치인과 공무원, 지식인과 예술인, 교사, 군인 등 무차별적으로 빨갱이로 낙인 찍고 고발한 조지프 메카시 공화당 상원의원. 그 위세에 눌려서 누구도 감히 정권과 정부 시책에 대해 반대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있는 장관들 보면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위세는 메카시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메카시 주장은 거짓심이 드러났고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자유는 결코 독재의 방법으로 지킬 수 없다. 박근혜가 맹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자유는 결코 독재의 방법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는 메카시를 규탄하는 양심선언을 하기에 이르면서 메카시즘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미국의 지성사에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고 메카시즘을 진단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이념적 마녀 사상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메카시즘이라고 설명할 정도입니다. 규정할 정도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혹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 개입에서 바로 그 국정원의 댓글 요원들 7급 공무원으로 공채된 엘리트 요원들을 댓글 알바 요원으로 만들어서 했던 그 짓이 바로 메카시즘이요. 그리고 메카시즘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 지성사에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국정원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원세훈 원장 재직 4년 내내 수십 명의 직원들과 민간인 협력자들을 통해 인터넷상에 야당 정치인과 정부 비판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해 척결과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우익 성향의 논객이나 네티즌 등이 이를 반복 전파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국정원 게이트는 메카시즘 못지않은 폐해와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다. 네. 1972년에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은요. 민간인 5명이 야당 사무실이 차려진 워터게이트 호텔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적발돼 경찰에 체포된 것이 발단이었죠. 미수 사건입니다. 도청을 한 것도 아니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제로는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닉슨은 민주당인 조지 맥거번 후보에게 압승을 합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서 이 사건이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특검과 각종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결국은 닉슨을 사임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됩니다. 맹심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 국정원 게이트는 도청 미수라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해 훨씬 더 파급력이 큰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권력에 의한 축소 그리고 왜곡 압력 황교안이가 구속수사 못하게 막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왜곡과 축소 압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황교안이 간도 커요. 예. 워터게이트를 능가하는 불법 선거 폭발력을 지녔다라고 표창원 교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기록된 역사적인 시민저항운동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이 내무부와 경찰, 폭력 조직을 총동원해 불법 관권 선거를 치르고 항거하는 시민들을 유혈 폭력 진압한 사건이었다. 국정원 게이트 역시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유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기밀이 여당 쪽의 선거 전략용으로 제공되고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가 이뤄졌으며 윤정훈 새누리당 SNS 단장 등이 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시발단 등 사이버 깡패들이 동원되었음은 물론 경찰의 증거인멸과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조직적인 불법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총체적 불법 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스노든의 폭로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정원 게이트의 경우에는 초기에 국정원 직원이 전 직원을 통해 여론조작 범죄 정황을 제보하는 폭로로 시작된 측면도 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야당의 공격과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직원 개인이 아닌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스스로 기밀을 유출하는 정보기관이 앞으로 국제 첩보 세계에서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 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보도를 했다고 그러죠. 원래 기밀 누설자 리크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인 국정원장이 기밀을 누설하는 누설자가 되거든요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그야말로 비웃는 거거든요. 그 비웃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돌대가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화 사회, 사이버 시대로 접어든 21세기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정원 게이트 사건은 20세기에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하고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린 반란과 내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엄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 박근혜 개인의 진퇴나 특정 정당, 새누리당이나 정파의 이해, 승패라는 소화적인 망상과 집착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사건 가담자들 중에는 자신이 실제로 애국을 한다는 확실한 신념하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정치적 줄서기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지시를 수행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 풍토와 관료주의 문화가 소수의 광신적인 확신범과 만나 이루어진 이런 망국적인 범죄 행위가 다시 자행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열들이 피와 생명을 바쳐 지킨 대한민국의 존립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집권이 박정희의 재래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국가기밀까지 전 세계에 공개된 마당에 더 숨길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실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법에 정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박근혜의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렇게 훼손되고 오염되고 짓밟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생명이 서려 있다라고 표창원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네요. 정말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파헤친 글입니다.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바꾼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그 수장들이 앞장서서 축소 은폐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이거 정말 워터게이트보다도 수백 배 더 엄중한 사건이에요. 박근혜 정권 지금 지상파를 장악하고 종편이 떠들어주고 그리고 초중동이 빨아주니까 헬레하고 이 엄중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갑니다. 국민들이. 자,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할까요?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듣고 오시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열찬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JYP introducing the Wonder 네,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노래를 다 못 듣네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은 팟캐스트에는 노래를 올리지 못합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러니까 뭐 노래는 대충 들으세요. 자, 광고 하나 하고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 비싼 광고인데 계속 광고 신청해 주신다는 얘기는 결국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최대 3개까지는 가능하니까 다른 분들도 국민TV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생선장수 부동산 역정 강연회가 또 열립니다. 7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요. 서울 KTX 1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7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요. 광주역 입석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보니까 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그냥 뺑뺑이를 돌고 있네요. 생선장수 부동산 역정 강연회 이거 괜찮은가 봅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정한영님에 있어서 부동산 염장지르기 책 한 권을 드리고요. 참가비는 3만 원이며 뒷풀이 회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장수 월세 염장지르기 저자와의 만남이 7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2호선 강남역 교보문고내 티움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637-5270 010-8637-5270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된 언론을 보고 싶다면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조합원들의 가열찬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양영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원구 상계 6, 7동, 하여튼 노원구 상계동의 천현송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름을 똑같이 써주셔가지고요.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닉네임하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최민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하남시 창우동 조호정님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군포시 광정동의 지효뚱우맘 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 1동의 청개구리다님, 청개구리가 아니고요, 청개구리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를 안 하신 문영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부산진구의 속곱친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 1동의 답답한 2013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양천구 신정 6동의 똥덩어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남 당진시 구룡동의 철탑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10분이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방송 끝나는 그 시간까지 10분이 더 가입해 주시는 쾌거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겨레 이번 칼럼. 제가 이거 계속 김보협으로 소개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김보근 씨네요.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노무현이 본 것, 박근혜가 보는 것.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예. 중국 칭화대 대학생들이 비웃지는 않았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칭화대 연설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박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를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 대통령들이 해외에서 한 연설 가운데 가장 공허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 국정원의 쿠데타적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파가 큰 탓일 것이다. 네. 무슨 신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신뢰? 정상회담 대화록을 자기 자신이 임명한 남재준이 그야말로 리크스가 돼가지고 유출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난 모른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대통령이 무슨 신뢰를 얘기합니까? 김보근 씨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명문 칭화대 학생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최근 남한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또한 박근혜의 연설과 남한 내의 국가기밀 누설 사태에 대해서 깊은 괴리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칭화대 학생들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을 천천히 봤다면 새로운 한반도를 얘기할 수 있는 주인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대화록은 노 대통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김정일 위원장을 민족 화해의 길로 한 발짝 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 뒤에 진짜 핵심인 평화정착과 경협 확대, 통일과 화해로 나아갈 구체적인 방안들을 아주 길게 역설을 합니다. 대화의 진전을 위한 이런 어법에 대해서 정문원 서상기 같은 독해력이 문맹 수준에 가까운 부류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파렴치한 문맹들의 공격에 대한 걱정보다는 노무현이 미리 본 새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 비전은 칭화대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재 중국 대만 관계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안, 즉 중국과 대만 관계, 양안 사이에서는 지난해에만 약 800만 명이 서로 방문을 했고 지금까지 34만 쌍 가까운 두 나라 남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경제관계는 이미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도 2002년 5월 한국미래연합 대표 자격으로 김정일과 만난 뒤에 6.25 실종군인 생사확인,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에 합의를 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박근혜도 새로운 한반도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 리크스, 위키리크스가 아니고 정말 쪽팔리는 남재준 리크스, 국정원 리크스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박근혜가 보고 있는 건 새로운 한반도가 아니라 오직 여론정치와 선거 승리뿐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2년 박근혜가 김정일과 만났을 때는 김정일과 합의를 이루는 게 그해 대선에 그때 미래 무슨 연합인지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해창이하고 맞짱 떠보겠다고 나가 있을 때입니다. 나중에 깨갱하고 다시 기어 들어가죠.
2002년에는 김정일과 합의를 이루는 게 그의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2013년에는 국정원의 뒤에서 국가기밀 폭로를 방관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박근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보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신뢰 프로세스에도 신뢰는 없고 그저 신용만 존재한다. 노 대통령이 보여줬던 새 한반도에 대한 열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극단적인 남북관계 단절도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하다. 그 열정과 단절 사이에서 대화의 신용만 하면서 여론 동향을 주시한다. 그리고 여론이 불리해지면 국익도 서슴없이 내팽개친다. 그렇습니다. 여론이 불리해지면 국익도 서슴없이 내팽개칩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집어 던지십시오. 무슨 신뢰입니까? 불신이지. 이런 불신 혹은 신뢰를 흉내내는 신용 프로세스가 끝까지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민초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먼저 눕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열정과 비전이라는 햇살 쪽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박근혜의 강연을 들은 청와대 학생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 돌아간 박근혜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한다면은 신용 프로세스가 아닌 신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럴 때야만이 비로소 청와대 학생들도 박근혜를 새로운 한반도를 거론할 만한 지도자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0%입니다. 무슨 얼어 죽을. 풀 하니까 김소영 시인의 풀이 생각이 납니다. 풀이 바람이 불면은 풀이 눕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면 민초들은 누울 수밖에 없죠. 이명박의 법을 악용한 그 횡포에 대해서 촛불 시민들은 벌금을 받고 재판을 받고 결국 누웠습니다. 그러나 풀은 바람보다도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납니다. 민초들 결코 바람에 휘둘리지는 않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사태를 점점 어렵게 몰고 가는지. 지금 박근혜를 추종하는 지상파 방송들 그리고 조중동 수구 언론들 이런 언론들에 휘둘려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착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이명박이가 소고기 협상 잘못해가지고 청와대 뒷산 올라가서 그 시기 잡고 반성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예요. 이것은 닉슨의 길을 다시 걷도록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내시들, 십상시들의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사퇴를 직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시를 안 하면은 그것도 자기 책임이겠죠. 두 분이 더 가입하셨네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나의 별에도 봄님, 그리고 부산 사하구 다대 이동의 모른데 일몰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12명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20명을 바란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정원, 선거 개입, 그리고 대선 부정에 대해서 외면하는 정치인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손학규, 그리고 김두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안철수는 뒷북이라도 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겁이 나시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정치인들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 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